7주차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차 시에서는 파일 다이얼로그라고 해서 우리가 파일을 선택하는 그런 팝업 창을 띄우는 코드에 대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학습하기. 이번 시간에는 파이썬에서 파일을 선택하거나 디렉토리를 선택할 수 있는 파일 다이얼로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파일 다이얼로그를 알기 전에 우선 파이썬에서 파일을 읽고 쓰는 방법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도록 할게요. 파이썬에서 파일을 읽거나 쓰기 위해서는 open이라는 함수를 사용하면 됩니다. 자, open이라는 함수를 사용하고 이 open 안에는 내가 읽거나 쓸 파일을 선택할 수 있는 경로, 파일 이름과 경로를 선택해 주고요. 그 다음에 이 파일을 오픈할 때 어떠한 모드로 열어낼지 그 부분을 설정해 주면 됩니다. 자, 그래서 간단해요. open이라는 함수, 자, 그 다음에 파일 경로, 그다음에 이 파일을 어떠한 용도로 사용할 것인지 이것만 설정을 해주면 됩니다. 자, 그러면 파일 접근 모드가 있는데 이 파일 접근 모드는 세 가지로 구분할 수가 있어요. 그것은 R, W, A입니다. 자, R은 리더의 첫 글자, W는 라이터의 첫 글자, A는 어펜더의 첫 글자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각각은 R은 읽기 모드, W는 쓰기 모드, A는 추가 모드가 됩니다. 자, 그래서 파일을 오픈할 때 내가 만약에 R이라고 파일 접근 모드를 쓰게 된다면 그것은 내가 선택한 파일을 읽기만 할 때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파일 접근 모드를 W로 쓴다면 그것은 쓰기 모드가 되어서 내가 그 파일에 내가 선택한 파일에 새로운 내용을 추가를 할 때, 새로운 내용을 쓸 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이것은 새로운 내용이 덮어쓰기 때문에 기존 내용이 모두 삭제된다. 자, 이것을 유의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기존의 내용을 그대로 남겨두고 새로운 내용만 추가시킬 때, 자, 그럴 때는 append A라는 접근 모드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보통은 우리가 파일 접근 모드에서 읽어볼 때는 R, 쓸 때는 W 이렇게 하면 되고, 기존에 있던 내용에 계속 추가로 쓴다. 그러면 A. 자, 요 세 가지 접근 모드를 기억하시면 돼요. 자, 그럼 실제 코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open이라고 함수를 쓰고, 그 다음에 내가 새 파일.txt라는 파일, 자, 이렇게 따로 경로가 없으니까 내가 현재 이 파이썬 파일이 실행된 그 같은 디렉토리에 있는 파일을 의미하겠죠. 자, W로 했기 때문에 이것은 쓰기 모드가 됩니다. 자, 그리고 뒤에 하나 더 아규먼트가 있는데, 자, 요 인수는 인코딩이라는 인수가 있습니다. 자, 요것은 이 파일이 어떠한 인코딩으로 쓰여질지 그것을 선택하게 돼요. 자, 보통 윈도우 체제에서는, 운영 체제에서는 CP949라는 인코딩 방법을 씁니다. 자, 그것을 우리가 텍스트 파일로 하면 안시 파일이라고 표현하는데, 이 안시 파일을 쓰게 된다면 CP949로 인코딩을 하고 읽어드려야 돼요. 그런데 우리나라 한글이나 뭐 다른 각종 언어를 모두 읽기 위해서는 우리가 보통 UTF-8을 이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윈도우 상에서도 그 파일을 UTF-8로 저장을 했다면 인코딩도 UTF-8로 이렇게 명시를 해주면 여러분들이 파일을 읽어올 때 오류가 생기지 않습니다. 자, 물론 이 부분은 말 그대로 옵션이기 때문에 생략을 해도 관계는 없어요. 만약 이것을 생략하고 파일을 읽거나 쓸 때 만약에 에러가 난다면 그때는 인코딩 부분을 이렇게 명시적으로 적어주시면 오류를 줄이거나 없앨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파일을 오픈하고 이 오픈한 것을 파일 지정 지시자로 이렇게 저장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데이터를 입력하고요. 자, 그 데이터를 내가 방금 지정한 F에다가 write 써주기만 하면 됩니다. 이 데이터를 write를 해주기만 하면 돼요. 자, 그러면 내가 연 쓰기 모드로 열었던 이 파일에 안녕하세요라는 데이터가 쓰여지는 그러한 코드가 완성이 됩니다. 아주 간단하죠. 자, 그리고 중요한 것, 물론 다른 프로그래밍을 해본 학생들은 알겠지만 파일을 한번 열었으면 다 사용하고 나면 그것을 다시 되돌려줘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이 파일을 열었으면 그것을 항상 닫아주는 코드를 작성을 해 주셔야 돼요. 만약 이것을 닫아주지 않으면 내가 접근한 이 파일을 내가 물고 있기 때문에, 리소스를 내가 잡고 있기 때문에 다른 프로세스가 이 파일에 접근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파일을 접근할 때는 열었다 하면 닫아준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두 개는 하나의 쌍으로 움직이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내가 필요한 코드를 작성을 하시면 돼요. 자, 파일을 읽기 위해서는 일단 오픈하고 파일을 클로즈 해줘야 되고,
클로즈 하기 전에 여러분들이 원하는 다른 작업을 사이에 집어넣어 주시면 됩니다. 이것이 파이썬에서 파일을 읽고 쓰는 그런 방법이 되는 거예요. 자, 지금은 쓰기 모드였고 다음은 읽기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파이썬에서 파일을 읽는 메서드는 세 종류가 있습니다. 자, 여기 세 종류를 보면 리드 라인이 있고요. 자, 리드 라인즈가 있습니다. S가 붙죠. 자, 그 다음에 리드가 있습니다. 자, 요 내용만 보면 글자만 봐도 이게 무슨 의미인지 대충 이해가 가실 거예요. 자, 리드 라인은 말 그대로 파일에 접근해서 한 줄만 읽어서 저장한다. 자, 그리고 한 줄을 읽었으면 읽고 나서 그 다음에 커서를 다음 줄로 내려준다. 자, 요게 리드 라인이 됩니다. 자, 그러면 리드 라인즈는 파일의 모든 내용을 다 읽어서 그 각각의 한 줄을 우리가 엔터로 친 각각의 한 줄을 리스트에 저장하는 것이 리드 라인즈가 되는 거예요. 자, 이것은 단수형이냐 복수형이냐에 따라서 단수형이면 한 줄, 복수형이면 모든 줄. 자,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리드는 파일 내용 전체를 읽어서 하나의 문자열로 퉁 저장하는 그런 메서드가 리드가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보통 한 줄씩 읽어서 반복해서 한 줄 읽고 반복해서 한 줄 읽고 반복해서 한 줄 읽으면서 파일을 읽어 내려갈 것이냐, 아니면 전체를 다 읽어보되 그것을 리스트에 저장한다면 리스트를 반복문을 통해서 한 줄씩 풀어나가면 되겠죠. 자, 그런 식으로 파일을 읽어주면 됩니다. 자, 예제 소스 코드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파일을 오픈했습니다. 새 파일.txt라는 파일을 리드 모드로 읽었습니다. 이것은 읽기 모드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파일을 내가 리드 라인 한 줄 읽는 거죠. 한 줄 읽고 그것을 읽은 것을 라인이라는 변수에 저장을 하고 저장된 라인을 프린트하면 내가 원하는 이 새 파일의 한 줄을 읽어오게 될 겁니다. 자, 그런데 파일 안에는 꼭 한 줄만 있는 게 아니죠. 자, 여러 줄이 존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리드 라인을 하더라도 리드 라인 하고 나서 커서를 다음 줄로 내린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다시 한번 리드 라인 하면 그 줄을 읽어 오겠죠. 그리고 커서를 다음 줄로 내려오기 때문에 다시 한번 리드 라인 하면 그 다음 줄을 읽어 오게 돼요. 자, 그것을 반복하게 된다면 문서의 마지막까지 우리가 내용을 읽어올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이것을 while 구문을 통해서 반복을 하게 된다면 while true니까 이것은 무한 반복이 되는 거죠. 자, 그리고 각 한 줄을 읽어서 저장을 했습니다. 자, 저장을 하고 그 다음에 이 라인을 프린트하기 전에 이 라인 안에 내용이 있느냐 없느냐를 판단해 줍니다. 자, 내용이 있다면 브레이크는 작동하지 않고 프린트가 되겠죠. 자, 반복문이니까 다시 한번 반복됩니다. 자, 여기서 반복해서 중요한 것은 내가 첫 줄을 읽고 커서를 다음 줄로 내려준다고 했어요. 자, 그 다음에 다시 한번 리드 라인을 하니까 그 줄을 다시 한번 읽겠죠. 읽고 커서를 다음 줄로 내립니다. 자, 읽은 내용을 if를 통해서 내용이 안에 들어있냐를 판단합니다. 자, 있으면 브레이크가 동작하지 않고 라인이 프린트 되겠죠. 다시 반복 올라갑니다. 자, 올라가서 다음 줄을 읽었는데 이제는 내용이 없어요. 내용이 없으면 라인 안에는 아무런 내용이 저장되지 않겠죠. 자, 그러면 라인 안에 내용이 없기 때문에 브레이크가 작동되면서 while 구문이 모두 종료가 됩니다. 자, 이와 같은 방식으로 한 줄 읽고 커서 내리고 한 줄 읽고 커서 내리고 한 줄 읽었는데 내용이 없다? 그러면 반복문이 종료가 되어서 이 파일에 읽고 프린트하는 내용이 모두 마치게 되고 파일을 종료시키면 우리가 모두 여러 줄을 읽는 그러한 코드가 완성이 되었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리드라인 한 줄씩 읽는 것이 아니라 이번에는 리드라인즈에서 이 모든 내용을 한꺼번에 읽어서 각각의 줄을 리스트로 저장한다고 예상해 봅시다. 자, 그러면 리스트라는 것은 이렇게 대괄호로 되고 각각의 줄이 컴마로 이렇게 구분되겠죠. 자, 만약에 세 줄의 값이 리스트에 저장되어 있다면 이 리스트를 포문을 통해서 반복시키고 각각의 줄을 라인이라는 변수에 집어넣고 그 라인을 프린트하면 전체 리스트가 한 줄씩 프린트가 되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 F가 종료가 되면 파일이 모두 마무리되고 모든 내용을 읽어서 프린트하는 코드가 완성이 됩니다. 자, 그래서 결국은 이 코드나 한 줄씩 읽어서 여러 번 반복하는 거나 여러 줄을 리스트에 넣어서 그 리스트를 반복해서 출력하는 거나 결국은 같은 기능을 하는 코드가 되는 거예요. 자, 같은 기능을 하는 코드지만 여러분들이 보고 나는 이게 조금 더 편해 보인다 또는 나는 이걸로 하는 게 조금 더 나아 보인다 라고 판단된다면
그 맞는 것을 골라서 하나를 선택해서 작성을 하시면 됩니다. 자, 물론 어떤 파일의 성격에 따라 그리고 각 줄을 내가 검토하고 검토한 것을 어떻게 처리를 하기 위해서는 두 개 중에 어떤 것이 선택해서 사용하느냐가 조금 달라질 수는 있어요. 하지만 이 안에서 말 그대로 포문 안에서 내가 각 줄을 처리한다든가 또는 요 안에서 라인을 읽어드리고 요 안에서 각 줄을 뭐 필요한 것을 처리한다든가 하면 기능은 똑같아지게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프로그램이라는 것은 정답이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편하고 내 손에 맞게 손에 맞는 코드를 그리고 쉽게 쓸 수 있는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코드를 작성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파일을 읽는 것까지 간단하게 한번 살펴봤고요. 자, 그런데 우리가 파일을 읽어올 때는 지금처럼 이렇게 소스 코드에 그 경로를 직접 입력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내가 만약에 이 파일 이름이 바뀌거나 경로가 바뀌게 된다면 말 그대로 소스 코드를 열어서 소스 코드를 수정을 해야 됩니다. 자, 그렇게 되면 우리가 GUI 환경에서 사용자와 서로 상호작용하면서 프로그래밍을 하는 그런 의미가 없어지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소스 코드에 이렇게 하드 코딩으로 경로나 이름을 직접 타이핑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파일 다이얼로그를 통해서 원하는 파일을 선택해서 사용할 수 있다면 쉽게 내가 원하는 파일을 여러 개의 파일을 또는 이름을 바뀌었을 때 경로가 바뀌었을 때 선택하기가 쉬워지게 될 겁니다. 자, 그렇게 파이썬에서 파일을 선택할 수 있는 파일 다이얼로그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파일 다이얼로그는 앞에 보이는 화면과 유사한 화면들이 아마 윈도우든 맥이든 리눅스든 비슷한 UI 화면으로 나타나게 될 겁니다. 자, 이것은 여러분들이 이때까지 다른 프로그램을 사용하다 보면 많이 봤던 그런 화면이 될 거예요. 자, 이러한 파일 다이얼로그를 파이썬에서 사용하기 위한 코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파이썬의 파이사이드 6에서는 파일을 선택할 수 있는 파일 다이얼로그를 제공하는데요. 자, 그 파일 다이얼로그는 Qt 위젯의 Q 파일 다이얼로그를 임포트해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것은 앞서서 했던 지난 시간에 했던 Q 메시지 박스와 동일한 방법으로 사용하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 파일 다이얼로그를 임포트했으면 그 Q 파일 다이얼로그를 우리가 객체로 만듭니다. 자, 그 다음에는 나머지는 설정이 되는 거예요. 자, 요것은 단일 파일을 선택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다이얼로그를 객체로 만들고 그 다음에 파일 모드를 설정을 한다 그러면 Q 파일 다이얼로그에 existing 파일 이렇게 써주면 요것은 하나의 파일을 선택하는 그러한 파일 다이얼로그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자, 그럼 밑에 보면 다중 파일 선택이 있네요. 자, 단일 파일 선택과 다중 파일 선택의 차이점은 단일 파일 선택은 하나의 파일만 선택하는 거고 다중 파일은 여러 개의 파일을 동시에 선택하는 그런 파일 다이얼로그입니다. 자, 두 개의 차이점은 없어요. 코드가 거의 유사하죠. 딱 하나 다른 게 있습니다. 자, 그것은 파일 모드가 단수냐 아니면 파일 모드가 복수냐 요 차이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코드를 살펴보시면 알겠지만 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의 파일을 선택하고 싶다 그러면 다이얼로그의 set 파일 모드에서 existing 파일 단수로 써주면 되고요. 여러 개의 파일을 선택하고 싶다 그러면 복수형으로 써주면 됩니다. 나머지는 다 똑같아요. 자, 그 다음에 다른 설정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set name 필드가 있어요. set name 필드는 말 그대로 내가 어떤 종류의 파일을 선택할 것이냐. 보통은 모든 파일을 선택할 수 있게 하면 좋겠죠. 자, 그러면 내가 선택한 디렉토리에 엄청나게 많은 파일들이 존재하게 될 겁니다. 나는 이 중에서 그림 파일만 골라보고 싶고 또는 뭐 데이터 파일만 골라보고 싶고 아니면 문서 파일만 골라보고 싶다. 자, 그게 바로 네임 필터가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데이터 파일의 묶음은 CSV, XLS, XLSX, 뭐 엑셀 파일 종류가 되겠죠. 자, 이미지라는 그룹에서는 그림 파일들. 자, 그것도 아니고 여기에서 내가 고르는 게 없다 그러면 전체 파일에서 본다. 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이것을 실제 화면으로 본다면 이런 내용이 되겠죠. 자, 오른쪽 밑에 자, 네임 필터를 보면 데이터 파일즈, 이미지즈, 그 다음에 모든 파일들.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내가 파일의 종류의 그룹을 선택하는 것. 자, 요 기능은 바로 set name filter라는 곳에서 여러분들이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자, 첫 번째는 그룹 이름, 그 다음에 갈로 열고, 내가 파일의 종류, 띄어쓰기로 이렇게 넣어주고요.
자, 그 다음에 세미콜론을 2개 해줍니다. 자, 그 다음에 이미지 이름, 그 다음에 파일 종류, 세미콜론 2개. 자, 그 다음에 all files 하고 전체 파일. 자, 이와 같은 식으로 해서 self.tr이라는 곳 안에 우리가 큰 따옴표로 넣어주시면 네임 필터를 이렇게 만들어 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 뷰 모드는 큐 파일 다이얼로그의 디테일, 그래서 모든 내용을 보여주는 거고,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내가 어떤 파일을 선택을 했을 때 선택을 했다 그러면 그 선택한 파일이 파일 네임이라는 변수에 저장되도록 하는 코드가 됩니다. 자, 다중 파일도 나머지는 다 똑같아요. existing files 요거 다르고요. 자, 그 다음에 요것은 변수기 때문에 사실 이름이 똑같아도 관계는 없습니다. 근데 요것은 복수 다중 파일이라는 의미로 s 하나 붙여놓은 변수 이름이에요. 자, 요것은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로 설정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나머지 코드는 다 똑같습니다. 자, 파일 선택하는 방법 알아봤고요. 자, 그 다음에는 디렉토리 선택을 하는 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디렉토리 선택도 마찬가지로 q 파일 다이얼로그를 이용하는데 이것은 코드가 파일 선택하는 것보다 조금 더 단순하네요. 자, 일단 달라진 것을 보니까 파일 모드에 q 파일 다이얼로그에 existing 파일이 아니라 디렉토리. 자, 요게 달라졌네요. 자, 그 다음에 보니까 set name 필터가 없네요. 왜냐하면 디렉토리니까 네임 필터가 필요 없는 거죠. 오히려 설정 파일이 하나 줄어들었습니다. 자, 나머지 뷰 모드는 똑같고요. 자, 그 다음에 다이얼로그가 실행됐을 때 선택된 파일들의 이름을 가져오는 것도 동일한 코드가 됩니다. 다만 이 변수는 디렉토리 이름이라는 의미로 이렇게 변수를 설정해 줬고요. 자, 그래서 파이썬에서 q 파일 다이얼로그를 통해서 파일 또는 디렉토리를 선택하는 그러한 코드는 화면에 보이는 것과 똑같고, 단일 파일 선택과 다중 파일 선택의 차이점은 내가 요 설정에서 단일 파일을 쓸 것이냐 다중 파일을 쓸 것이냐 요 차이점이 다릅니다. 자, 디렉토리 선택은 q 파일 다이얼로그에 디렉토리를 선택한다. 자, 요 부분이 달라지고요. 셋 파일 모드에서 디렉토리를 선택하는 건 달라지고, 그다음에 파일 이름을 선택하는 네임 필터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간단해졌네요. 디렉토리 선택은. 나머지는 코드가 모두 똑같습니다. 자, 이것을 이용한다면 앞서서 본 것처럼 파일을 선택할 때도 내가 직접 이 파일의 경로와 이름을 직접 하드 코딩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파일을 선택해서 원하는 파일을 읽고 쓸 수 있는 그러한 기능을 가진 프로그램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것을 토대로 실제 어떻게 작동되는지 예제 파일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